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지난번에 개혁의 확산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확산 과정에 있어서 각 단계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 유튜브에서 경제방송을 꽤나 많이 보는 편인데요. 사실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가 얼마나 올랐고 내렸고 또 S&P 500 지수가 어떻게 되었고 이런 건 딱히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매일매일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정말 바텀업으로 기업을 분석한 이야기를 주로 보는데요. 제가 경제방송을 보다가 메리츠증권의 이진우 애널리스트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방송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도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진우 애널리스트는요, 주식시장에는 기승전결이 있고 강세장에는 순환적인 강세장과 구조적인 강세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환적인 강세장이라는 것은 주로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경기가 나빴다가 다시 살아날 때 주가가 선행해서 오르는 장을 말하는 거고요. 구조적인 강세장이라는 것은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확실한 동력이 있는 강세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의 변화가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성장시키고 그 기업들이 돈을 벌고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장기적인 상승장을 구조적인 강세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나왔을 때 주가가 한 6년 정도 상승을 할 수 있고 또 기술과 인프라가 조합이 되어서 자동차가 나온 다음에 도로가 깔렸을 때 이렇게 인프라가 받쳐주면 20년 이상의 사이클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진우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어떤 기술이 확산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모험심에 불타는 혁신가들, 이노베이터들이 그 기술을 채택하고요. 그 다음에 얼리 어답터들이 그 기술을 채택을 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16% 정도의 비율인데요. 여기서 확산이 멈추고 뚝 끊겨버린다면 그건 실패한 혁신이고 캐즘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캐즘이라는 것을 넘어서 초기 대다수들, 그러니까 얼리 메이저리티들이 채택을 하기 시작하면 성공한 혁신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는 기울기가 완만하게 올라가잖아요. 이 까만 선으로 되어 있는 확산 그래프인데요. 처음에는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침투율이 0에서 10% 정도 될 때는 확산의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요. 1년에 1%가 오를까 말까인 경우가 많고요. 스마트워치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2010년부터 벌써 핏빛 같은 게 나오고 그랬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건 애플워치가 나오고 나서 얼리 어답터들이 많이 차고 다니기 시작한 그 이후잖아요. 그 이후로는 속도가 서너 배 빨라졌고 이제 이 침투율이 30%가 넘어가면 훨씬 더 빠르게 확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주가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대중화되기 전에 이미 빠르게 그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침투율이 0에서 10%일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요. 여기서는 많은 경쟁자가 뛰어들지만 시장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뭘 사셔도 어지간해서는 거의 다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렇죠. 현재 전기차 침투율은 3에서 4%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3년쯤에 10%가 될 거라고 해요. 물론 전기차 주식 투자의 열기는 테슬라에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지금은 뭐 니오, 엑스펑, 워크호스 이런 거 뭘 사도 다 수익을
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기차 ETF도 괜찮고 전기차 스타트업도 괜찮고 전기차 잘 만드는 기존 자동차 메이커도 괜찮고 2차 전지도 괜찮고 2차 전지 ETF도 괜찮고 모두 좋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숟가락만 걸치고 있어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페이지다. 그런 단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침투율이 10%가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퇴출 기업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도 생각을 해보면 초기에 애플이 치고 나가고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인수하고 뭐 노키아, 블랙베리부터 시작해서 뭐 삼성, LG, 일본 메이커들, 샤프, 도시바, 소니, 파나소닉, 뭐 중국에서는 샤오미, 화웨이, 뭐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뛰어들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애플, 삼성, 샤오미 이런 식으로 주도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들었죠. 일본 메이커들은 많이들 탈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도주만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만 골라서 쭉 끌고 가다가 침투율이 50%를 찍으면 그때부터 성장률은 감소하면서 완만한 확산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딱히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 테슬라 언제 사요? 언제 팔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내일 오를지 내릴지는 그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유튜버들이 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정말 오래 보고 계시고 도중에 찾아올 조정도 버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기차의 침투율이 10%가 넘어갔을 때 테슬라의 주도력이 그때도 유효한지 보고 그때 가서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계속 가지고 가고 아니면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50%를 찍었는데 테슬라의 전기차 이외에 다른 성장 동력이 없다. 이렇게 보이시면 그때 파시면 돼요. 이거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 예측 그래프인데요. 제 생각에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은 테슬라를 팔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 자체가 훨씬 더 빠르게 커지고 있으니까요. 메리츠증권의 이진우 애널리스트가 지금의 강세장을 구조적 강세장이라고 하는 데는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데요. 기술은 인프라랑 결합할 때 빠르게 확산하고 장기적인 주가 상승 동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박이 있는데 운하가 생기고 자동차에 도로가 깔리고 PC가 생겼는데 거기에 더해서 인터넷이 생기고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고속 인터넷이 생기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저궤도 위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스타링크 프로젝트 같은 거가 이제 저궤도 위성이죠. 위성을 쏘아서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전기차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 뭐 AR이라든지 VR도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게임의 그래픽도 훨씬 더 리얼해질 거고 사물 인터넷들도 위성에 연결돼서 수집한 데이터가 모이고 또 그걸 기업이 분석하고 가공하고 사용하고 또 그런 시대가 오면 많은 기술들이 이 인프라를 타고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부록에 가까운데요. 많은 기술들의 침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건 작년 자료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펫테크가 6%라는 거는 좀 흥미로운데요. 저도 고양이 체중계랑 음수대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이 분야는 앞으로도 많이 커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스마트 온도계, 드론, VR이 아직 확산 초기 단계에 있고요. 스마트 스피커라든지 스마트워치가 벌써 16%, 18%까지 온 것도 놀랍네요. 그리고 또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도 스마트워치 침투율이 대략 20%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스마트 스피커가 가파르게 늘면서 지금 30% 정도까지 왔네요. 이거 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꽤나 침투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옥석을 가려서
주도주를 찾아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들의 침투율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건 그냥 대략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그냥 가볍게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고 어떤 건 2019년 데이터고 어떤 거는 미국에 국한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전기차나 풍력에너지, 온라인 보험 같은 거는 아직 침투율이 1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뭘 사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 담은 ETF 그런 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에도 몇 번 올렸듯이 좋아하는 주식 중에 팝패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럭셔리 소비를 하는 비율도 이미 12%까지 와 있더라고요. 또 제가 비욘드 미트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체육 시장도 꽤 많이 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는 누가 시장을 지금부터 주도할 것인지 잘 살펴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커진 시장에서는 주도주만 끌고 가고요. 예를 들어서 게임의 텐센트, 모바일 결제의 엔트그룹, 스퀘어 이런 거요. 그리고 구글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 수익 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검색 광고잖아요. 근데 검색의 침투율이 거의 85%까지 올라왔으니까 구글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나 이런 건 좀 고민을 해볼 때도 된 것 같아요. 네, 오늘은요, 기술이 확산되는 각 단계에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면 좋을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식을 매일매일 보시면 괜히 마음만 혼란스럽고 쓸데없이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길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길게 끌고 가셔서 수익을 많이 내시는 투자 생활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